안녕하세요. 찬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마이너스 1%로 종가 마감이 됐어요. 일단은 시가가 굉장히 흐름은 좋았죠. 분봉상의 흐름이 위에서 시작이 했는데 아쉽게도 그냥 내리꽂았습니다. 프로그램도 이제 매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 이제 외국인까지도 매도가 들어왔었죠. 삼성전자가 어쨌든 FOMC를 앞두고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거의 99% 이제 확정이 됐죠. 근데 제가 금리 인하가 끝이 아니다. 항상 어떻게든 노이즈를 만들어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원래는요, 자, 전날 미장에서 요게 나왔었죠. 자,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이제 중국에 하겠다라는 트럼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내용이 나왔음에도 왜 삼성전자 주가가 빠졌을까요? SK하이닉스도 좀 빠지긴 했죠. 이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사실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이크론, 브로드컴, 오라클도 이제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그렇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일정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결국 여기서 실적이 잘 나와야 AI 거품론이 또 한 번 쓱 지나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종목 하나라도 삐걱되면은 다시 한번 AI 거품론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실적의 일정도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좀 준비한 내용이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요건 한 번씩 해주셔야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에요.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자,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저는 항상 요거를 외칠 때 기분이 좋아요. 자, 매도금지라고 댓글창에 좀 적어주시고요. 요거를 외치는 이유는 한 가지죠. 더 가니까. 무조건적으로 더 간다라는 부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매도금지, 그리고 댓글창에도 매도금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요 내용이 나오면서 전날 미장에서요, 자, 엔비디아가 시간외에서 한 3% 정도 올랐었어요.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나스닥 역시도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웬걸? 여기 이제 나스닥 차트예요. 자, 엔비디아의 H200의 수출을 중국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나스닥이 또 하방 압력이 작용을 했습니다. 좀 신기해요. 얄밉게도 꼭 우리나라 장이 시작이 되면은 이런 하락을 보여주는 나스닥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유가 있었죠. 바로 요거였습니다. 자, 트럼프가 엔비디아 H200을 중국에 이제 수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자, 미국의 안보의회에서는요, 반발했다라고 해요. 자, 이유는 이거죠. 중국의 AI를 도와주는 거다라는 그런 반론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궁극적인 수출 금지를 한 이유도 결국 중국 견제에서 오는 거는 맞았죠. 근데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요거 매출 안 잡히면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10% 정도 매출이 좀 날아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젠슨은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나오는 매출은 그냥 없는 걸로 친다. 그래서 엔비디아 매출 걱정 없다라는 발언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매출의 10%라는 건 어마어마한 매출이죠. 네, 그 중국의 매출이 없어진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다. 근데 요거를 좀 허용해주기로 얘기가 됐는데 또 미국 안보위에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돼가고 있거든요. 밤 12시가 다 돼가다 보니까, 자, 미장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자, 요게 이제 엔비디아 실시간 차트예요. 요게 이제 5분봉인데, 일단은 엔비디아가 이제 밑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는데 여전히 좀 하락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장 흐름이 안 좋긴 한데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네요. 팔란티어. 얘는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자, 마이크론도 반등이 나오다 소폭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자, 알파벳, 자, 구글도 하락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아직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미장은 현재 우리나라 시간 밤 11시 반에 좀 개장이 되고요. 자, 현재 시간이 이제 11시 한 50분 정도 좀 안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좀 장이 굉장히 바삐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장도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등락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 또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장 역시도 요거에 대한 영향으로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제 쭉 빠지면서 넥스레이드에서는 횡보를 해줬어요. 이거 이제 빠진 것도 결국에는 뭐였죠? 나스닥 차트 흐름을 따라간 거죠. 이렇게 정규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하방으로 내리꽂습니다. 여기 시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두 요 흐름을 따라갔다.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뭐죠? 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자, 27년 상반기까지는 디램의 공급 부족 해소가 어렵다. 요거 내년 아니에요. 26년 아니고요. 그 후년 27년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26년에도 여전히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다라는 건 계속해서 쇼티지 현상이 쭉 이어진다라는 거는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뜻과 동일하죠. 그러면 삼성전자 매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죠. 현재 삼성전자의 주력 매출이 이 HBM이 아니에요. 이따가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거긴 한데 HBM이 아니라 주력 매출처는 바로 이 디램이죠.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사업부에서도 요 레거시 반도체인 디램과 SSD가 가격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잘 팔리기까지 해요. 당연히 매출은 잘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시적인 관점도 알아는 둬야죠. 삼성전자 주가가 밀리는 이유는 보통 요거죠. 앞전에도 두 가지 이유로 빠졌었습니다. AI 거품론. 근데 요거는 일단락일 지나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제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했죠. 자, 얘네들. 자, 마이크론과 브로드컴, 오라클. 일단은 마이크론하고 브로드컴은 실적 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오라클이 살짝 이제 미지수긴 하죠. 근데 이들이 자, 마이크론은 이제 17일, 브로드컴과 자, 오라클은 각각 11일, 10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굳이 또 노이즈를 만든다면 AI 거품론 또 끄집어낼 수 있죠. 그래서 나스닥 주가 또 끄집어내리면은 삼성전자 주가 다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이 반도체 사업들, 이 SSD하고 이 디램의 매출 수요는요, 끊임없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26년 아니고 27년까지 이어지고요. 슈퍼호황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28년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뭐 요거는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다만 그만큼 지금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문제가 없다. 그 말은 당연히 4분기 매출이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주춤하는 거는 그냥 외부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매수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당연히 매수죠. 오히려 지금 비중을 못 실으신 분들은요, 지금 추가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무슨 삼성전자 매수 타점을 따로 알려드리겠다 이런 말씀은 안 드려요. 지금 그냥 사시면 됩니다. 돌아오는 우리 정규장 언제죠? 수요일인 것 같아요. 12월 10일 수요일 정규장에 그냥 사시면 됩니다. 여전히 저평가다. 자, 메모리 반도체 3사 중에 가장 저평가가 삼성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이크론은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적정 밸류에이션 인정을 받고 있고요. 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 많이 올랐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배고프다. 아직도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는 이유가 하이닉스에 비해 삼성전자는 덜 갔죠. 근데 앞으로 매출은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우리는 이 미장에서 마이크론, 브로드컴, 오라클에 대한 실적도 체크할 필요가 있고,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앞으로 영상을 통해 각각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려면 또 해주실 게 있죠. 구독이죠.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요 마이크론, 브로드컴, 오라클 실적이 나온다라면 영상을 통해 꼭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와 하고 있는 사업이 똑같아요. 이 디램하고 당연히 잘 팔리고 당연히 매출 잘 나온다. 자, 브로드컴 ASIC 실적 확대가 관건. 자, 이거 ASIC이 뭐죠? TPU 말하는 거예요. TPU가 갑작스럽게 등장을 해서 CPU 시장을 살짝 흔들었죠. 네, 어쨌든 두 개 다 사용이 될 거고요. 자, 삼성전자 역시도 이 TPU가 등장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요소죠. 왜 그렇죠? TPU, GPU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HBM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는 더 좋은 상황이 됐다. 제가 좀 이따가 리포트 하나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HBM에 대한 매출 예상치가 더 증가를 했죠. 왜? TPU가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역시도 실적이 좀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오라클은 살짝 미지수란 얘기가 있어요. 오라클은 이제 클라우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결국 데이터 센터에 얼마나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지표를 알 수 있는 그런 매출 발표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가 캐파를 늘린다라는 거는 결국 GPU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있었네요. 오라클의 이번 실적에는 신규 수주 규모는 AI 서버 시장의 실제 성장률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근데 얘네가 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수요 꺾이네? 라고 시장에서 판단하면서 주가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 주주지만 이런 미장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라고 강조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고 계시면요 어떻게 되죠? 삼성전자 주가 내려와도요 얘네 때문에 빠졌구나, 근데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사업은 문제가 없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요 삼성전자 주가 빠져도 걱정 안 하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이거 같아요. 삼성전자 이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서 이 저항 맞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앞전에 이제 코로나 장세처럼 이제는 고점 찍고 이제 약간 쌍봉 흐름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죽은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를요. 누가 차트로 판단하죠? 삼성전자는 이런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하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단타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왜 올라야 되고 왜 내려가야지에 대한 부분,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을 아시면요. 주가 빠져도 오히려 더 고마운 상황이죠. 왜? 추가 매수 하실 수 있잖아요. 추가 매수. 그런 상황이 온다라면 제가 지금 사도 괜찮다라고 말했지만 주가 빠지면 오히려 땡큐. 더 추가 매수하세요라고 제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그냥 포근하게 들고 있으셔라. 혹시라도 차트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기술적 분석을 하신다고 이런 저항 구간에서 맞고 떨어진다라고 판단하시면서 이런 구간에서 매도하지 마세요. 맞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맞아요. 보통 11만 3,400원 이제 호가에 굉장한 많은 매물이 있을 거예요. 왜? 신고가니까, 역사적 신고가. 혹은 11만 원, 11만 원 라운드 피거에도 매물이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호가창 매매하신다고 여기에 쌓여 있는 매물 보시고 여기 못 돌파하겠구나, 빠지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라면 그러지 마세요. 자, 삼성전자 단타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 왜 올라가야지에 대한 부분, 내년에도 매출이 잘 나올지를 예상이 된다라면 팔 이유가 없어요. 계속해서 버티셔라. 언제까지? 최소한 내년 2분기까지는 우리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요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점검해 볼 건데, 자, 리포트 하나를 오랜만에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요건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사실 뭐 다 좋은 얘기긴 해요. 근데 제가 아까 2분기 때까지는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죠. 내년 2분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일단 뭐 4분기 영업 이익은 이제 18조 정도 예상을 하죠. 18조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플러스 51%. 이 QOQ가 쿼터 오브 쿼터죠.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몇 프로가 더 오르고 내렸는지를 표현한 건데, 이제 3분기 대비 51%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영업이익이.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이 이렇게 매출이 늘어난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자, 컨센서스는 상회할 걸로 예상을 한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다 우리가 아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디램의 가격이 전분기 대비 46% 올랐다. 그걸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53% 올랐다. 자, 여기서 이제 파운드리 얘기도 나오는데, 자, 파운드리는 아직은 적자일 거로 좀 판단을 하는데, 그 적자 비용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축소가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사업 분야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DS 사업부가 바로 이제 반도체죠. 레거시 반도체의 이제 SSD, 그 다음에 이 디램에 대한 매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플러스 이제 HBM에 대한 매출은 슬슬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SDC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어쨌든 매출이 소폭 빠지는데, 자, 반도체 사업부에 비해서 매출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영업 이익률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다. 소폭 마이너스 17% 감소는 했지만 영향은 별로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MX와 NW, 요거 이제 모바일 사업부랑 요거 네트워크죠. 자, 통신 사업부를 얘기하는 건데, 일단 얘네도 마이너스 42%긴 합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전망치가 2.1초예요. 2.1초면은 반도체에 비해서는 여전히 얘도 미비하죠. 자, 그리고 요거 VD 이제 DA, 요거는 TV와 가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도 영업이익은 미비합니다. 심지어 얘는 적자네요. 중요한 건 결국엔 이 반도체 사업부가 결국 삼성을 거의 먹여 살리는 수준이에요. 사실 이 DS 사업부하고 이제 DX 사업부로 크게 나눠져 있죠. 이제 여기가 반도체고요. 이 DX가 이제 나머지, 여기서 말하는 이 MX와 이제 VD, 얘네들을 모두 포함한 게 이제 DX인데, 사실 매출 금액으로 치면 아직은 얘네가 더 커요. 근데 이 반도체 사업부가 영업이익이 워낙 높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죠. 그래서 사실상 영업이익 금액으로 치면은 반도체가 더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MX 사업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핸드폰 사업부. 얘네가 사실상 매출로 치면요 1등이에요, 1등. 그래서 우리는 또 삼성전자 핸드폰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1분기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증가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결국 이 D램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출도 쭉쭉 우상향을 해준다는 거고요. 자, HBM4 공급 전망치도 상향이 됐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TPU가 등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엔비디아 향, HBM 출하량 전망치도 상향 조정. 근데 얘 때문에 그렇죠.
엔비디아는 이제 앞으로 납품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존재를 했지만 이 TPU가 등장을 하면서 매출도 예상치가 상향이 됐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목표가를 14만 원 유지한다는 건데 제가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사실 요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이제 사업부별로 제가 구두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직관적인 게 바로 그래프죠. 자, 요 우뚝 솟은 요 그래프, 요게 이제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인데, 자, 26년에 대한 전망치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자, 이 그래프에 가까운 금액이 얼마죠? 예,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 거의 100조에 육박을 합니다. 자, 최고로 찍었던 게 18년도쯤인 것 같아요. 17년도, 18년도 요 사이. 자, 얼마죠? 대략 영업이익 금액이 한 40조에서 50조 사이예요. 근데 이제는 100조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80조에 육박을 하는데 더블이에요, 더블. 물론 전망치긴 하지만 그만큼 이 반도체 수요가 강하다는 그런 증빙이기도 하죠. 자, 이것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매도해야 될까요? 아니죠. 무조건적으로 내년까지는 지켜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D램의 영업이익 추이 전망. 제가 왜 2분기까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자, 범용 D램의 영업이익, HBM의 영업이익이에요. 자, 요거 약간 회색으로 보이시는 게 HBM이고요. 요 파란색이 D램입니다. 자, 정점을 찍는 게 언제죠? 26년 3분기예요. 물론 전망치긴 하지만 자, 26년 4분기에는 소폭 감소를 하죠. 자, 그렇다는 건 여전히 매출 증가, D램에 대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건 당연히 삼성전자 매출 추이가 늘어난다는 거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26년에 영업이익 금액을 얼마까지 봤죠? 거의 80조에 육박을 합니다. 사상 최대를 지금 보고 있고요. 자, 그 피크치를 찍는 게 내년 3분기라고 지금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 고점이 대략 어딜지 좀 예측이 되죠. 제가 요거를 맞추겠습니다. 이때 파세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쯤 삼성전자가 주가 고점이 될 수 있겠구나. 유추를 하는 거죠. 예,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아, 이렇게 된다라면 아, 요때쯤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지. 자, 삼성전자를 이제 차트적 흐름으로만 보시고 아, 여기서 저항 나오니까 나는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여기 지지받으니까 여기서 다시 매수할 거야. 이렇게 접근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저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 삼성전자의 산업의 전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래야지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 제가 꾸준히 안내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셔야 제가 또 영상을 촬영하면서 새로운 뉴스들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제가 또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선물이 있습니다.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다? 맞습니다. 종목이죠. 자, 삼성전자 말고도 시장에는 무수한 종목이 많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대로 걸리면 500% 이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기본 500%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뭐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시장에서요.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11월 중순에 나온 건데 실제로 무상증자한 종목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죠. 근데 얘네 말고도 지금 끊임없이 무상증자를 하고 있어요. 자, 무상증자 단순히 진행했다라고 해서 500% 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종목들이 많아지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테마성 장세가 펼쳐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테마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시장의 흐름을 읽는다라면 이걸 잘 이용하시면 결국 주식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수익 내기 위해서잖아요.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자, 그렇다는 건 과거에 실제로 무상증자가 테마로 갔을 때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고요. 얘가 진짜로 무상증자 테마의 1등 대장주였어요. 그 결과 저점 대비 무려 1300%를 갔습니다.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또 추가로 3번 가고 총 6번의 상한가를 며칠 동안 간 거죠? 6일 동안 갔다. 그만큼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고 단기 1300%. 얘가 그냥 무상증자 하나로만 간 거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테마가 형성됐다.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을 500%를 좀 제시해 드린 건데, 자, 그 이유를 마저 설명을 드리자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죠. 뭐죠? 유보율이 높습니다.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요.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주 많은 정책도 가능한 거예요. 주주 많은 정책이 바로 무상증자이기도 하고, 자, 그렇다라는 건 자본도 많고 돈도 잘 번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겠죠. 대기업.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아닌 라이벌 하이닉스의 유보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대략 한 2000% 정도 되죠. 대기업 치고는 사실 적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대기업 현대차도 봐볼게요. 자, 현대차의 유보율은 대략 한 7000%. 나쁘지 않아요. 하이닉스보다 한 3배 정도 높은데,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은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돼요. 해당 종목의 유보율, 자, 몇 프로죠? 7500% 아니에요. 잘 보세요. 75,000%에요. 70,000%가 넘어요. 아까 현대차 유보율 몇 프로였죠? 얘 7300%였네요. 7200%. 이 정도 됐죠? 현대차의 몇 배죠? 대략 한 1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고요.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유보율이 70,000%예요. 70,000%라는 건 마음만 먹으면 진짜 무상증자 하겠다라고 진행하면요, 20대1도 가능하고 30대1도 가능하죠. 이렇게 진행되면 진짜 2000% 가죠. 제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좀 강조드렸고, 이렇게는 아직은 어렵다. 하지만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5대1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500%를 예상을 한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 종목 보시면요,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 얘가 단기 얘도 무상증자 진행하고 막 점상으로 간 거 보이시죠? 얘는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하고 330% 갔죠.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도 무상증자 3대1 진행했고요. 단기 300% 갔어요. 자, 아까 테마주였던 이 HLB 바이오스텝, 얘는 무상증자 8대1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00% 갔죠.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자, 유보를 고려한 예상 무상증자가 5대1이라면 충분히 500%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이 정도면 베팅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자, 삼성전자 모두 파시고요. 들어가시죠. 이 종목 올인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면 큰일 나죠. 안 됩니다. 하지만 자, 삼성전자는 당연히 중장기 포트로 제가 내년 2분기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얘 나름대로 끌고 가시고 제가 추가적인 내용은 앞으로도 다뤄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종목 역시 예상 수익률이 500%라면 그래도 베팅해볼만 하다. 자, 베팅해볼만 하다라는 건 소액은 매수해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소액 한 500만원 정도만 진입을 하셔도요,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얼마 되죠? 3천만원이 가능하다. 자, 요거 수익 내시면요, 다시 삼성전자 재투자도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에 얼마 정도 묻어둬야 될까요? 자, 1년? 아니죠. 2년? 아니에요. 자, 이런 기간이면 애초에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이 종목 한번 봐보세요. 단기간에 상한가 6번 갔어요. 6일 동안 6연상을 갔습니다.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고요.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만큼 단기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왜 그렇죠? 자, 아까 기사 보여드렸죠.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이 말은요, 세력들이 이거를 테마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도 조만간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소액은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삼성이라고 2글자 남겨주세요. 문자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나오는 거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공시 나오면 어떻게 가요? 점상으로 갑니다. 점상으로 가면 진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지켜보다가 이런 구간에서도 구경하시죠. 그리고 더 갈 것 같은데 하면서 여기서 진입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음봉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는 그러지 말자. 자, 우리는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먹고, 자, 대박 한번 내보자. 자, 우리 요거 수익 내서
연말도 따뜻하게 보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2809-2562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신 시간이 이제는 12시가 넘었네요. 그래서 12월 10일이 됐습니다. 자, 정규장 아침에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수요일 정규장에는 제가 진입해 볼 수 있게 시간 상관하지 마세요. 뭐 새벽이 되든 아침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뭐 영상 요거 촬영하고 저도 이제 자야 될 시간인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12월 10일 정규장에는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늦어도 오후장에는 제가 한번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번호 위에 누르시기 귀찮으실까봐 이렇게까지 준비해놨어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고 요거 더보기 눌러주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 나오거든요.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 자,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동작을 해요. 핸드폰에서 누르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고요. 거기서 두 글자, 바로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삼성이라고 남겨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아까 종목명, 매수가 모두 다 안내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돌아오는 12월 10일이죠. 사실 오늘이네요. 자, 오늘 정규장에는 꼭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공시가 나오면 구경만 해야 돼요. 우리 이제는 그러지 말자. 한번 대박 한번 내보자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나스닥이 살짝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정규장이 결국에는 끝나봐야 알겠지만 다른 반도체 종목도 한번 봐볼까요? 자, 아마존이 일단 양전이 됐네요. 아마존은 양전이 됐고, 자, 의외로 AMD도 양전이 됐네요. AMD 양전. 자, 팔란티오 아까 실적 앞두고 있다 그랬는데 얘도 좀 흐름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 마이크론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삼성전자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론, 얘도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찌르러 가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가주면은 삼성전자도 좋다. 마이크론도 조만간 실적 발표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자,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제가 항상 영상 촬영할 때마다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댓글창 뭐라 그랬죠? 늘 저는 이거를 외칠 때가 좋아요. 매도 금지. 간혹가다 다른 영상, 다른 종목 촬영할 때마다 제가 이제 여기서는 매도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좀 한편으로는 죄송하죠. 근데 저는 어쨌든 위험한 구간이 왔다라고 하면은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우리 구독자분들 좋은 소리만 해드린다라면 영상을 보시는 게 의미가 없죠. 좋은 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나쁜 건 나쁘다. 팔아보자. 매도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려야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신 거잖아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올라갑니다. 무조건적으로 매도합니다. 이런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요, 매매라는 것도 올라가는 이유와 내려가는 이유가 모두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꾸준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 자, 150조 국민성장 펀드가 이제 출범을 한다라고 하죠. 10일날 본격 출범. 뭔가 좀 조용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요게 또 출범이 되면은 삼성전자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건 없어요. 삼성전자에 뭐 무조건적으로 뭐 소위 말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지금 속단할 수는 없는데, 요것도 제가 추후에 또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파이가 생긴다라면 한번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삼성전자 이제 핸드폰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오늘 시간이 늦었고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제가 또 다음 기회에는 요 삼성전자의 이 폴더블 시장 핸드폰, 요것도 한번 다뤄볼게요. 제가 요걸 다뤄드리는 이유가, 아까 이제 영업이익으로 치면은 핸드폰 사업부도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매출로 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핸드폰 사업부가 계속 이제 변동은 있는데, 아마 3분기 기준으로는요,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 아마 차지했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매출처예요. 얘네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업부죠. 이것도 좀 소개를 못 드렸네요. 빚내서 투자하는 빅테크들, 실적도 역대급. 결국 빚내서 해도 실적이 잘 나오면은 상관없죠. 이 기사 내용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 사진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스타게이트, 오픈 AI의 스타게이트가 실제로 데이터 센터 짓고 있는 거죠. 조만간 여기 이제 완공이 되면 뭐가 들어가죠? 여기도 반도체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도 삼성전자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 좋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삼성전자에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없어요. 삼성전자의 외부적인 요인들, 미국 시장이라든지 혹은 우리나라 노이즈들, 뭐 최근에 있었던 건 이제 50억 대주주 양도세 이런 것들로 주가가 내려간 거예요. 하지만 삼성전자는요, 내년도 좋고 내후년도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 앞으로도 끊임없이 다뤄드릴 거니까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마지막에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